고려대 이제 블록체인 최고의 경영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나를 이제 맡아서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시대가 좀 어려지면서 생계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는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가 한 4년 정도 해가지고 한 2억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킥보드 기사였는데 킥보드를 한 10대 갈아치웠어요. 교통사고도 제가 한 4번 당했었고 네, 고객들과 CCTV 때문에 경찰도 한 2번 왔었고 그래도 제가 대리운전 시작하면서 나는 이것만 할 게 아니다. 매출이나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운영하는 기준 한 개는 이 정도 네. 나가고요. 6개월 기준으로 네. 하나는 2억 5천, 하나는 2억 1천, 이 정도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 매출은 아이템 단 4개로만 이런 매출입니다. 대표님은 전환율이나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평균 10%는 사실 좀 우습게 달성하고요. 네. 제가 최고는 36%, 6%까지. 36%예요, 전환율. 3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사네요. 맞습니다. 4.29%, 33%. 수능식의 목적이 뭐죠? 아, 합격. 합격을 기원합니다. 네, 그렇죠. 바로 그 포인트를 노리고 상품 기획이 들어가는 겁니다. 1등하고 네. 4등이 제 제품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3년째 수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걸로 반드시 승부를 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꿋꿋이 버텼거든요. 대리운전 졸업했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제 제 이야기 스토리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네요.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경기도 평택에서 이제 로켓크로스로 열심히 이제 판매 활동 중에 42살 박헌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무슨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보신 것처럼 제가 이제 주 업무를 보는 이제 사무 공간이고요. 판매 관련된 모든 활동, 그리고 마케팅 관련, 그리고 상담, 그런 모든 전반적인 일은 다 모두 여기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직원도 있나요? 상주 직원은 없고요. 사실 로켓크로스 자체가 네. 뭐 직원이 거의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좀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는 거의 대부분 저 혼자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쪽은 간단히 물리 업무 처리하는 공간인데 잠깐 네네. 보여드릴게요. 그냥 넣어주면 수 있는데 좀 많이 바라고요. 중국에서 사입해 있는 물건들 이렇게 좀 간간히 쌓여 있고 물건이 좀 많이 나갔어요. 얼마 전까지 꽉 차 있었거든요. 네네네. 다 나가고 여기 이렇게 남아 있는 거고 앞에 보이는 주차 공간으로 이제 택배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물건 싣고 가시고 그런 공간을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 이건 뭐예요? 이거 네. 돈의 속성에 저자 김성홍 회장님께서 네네네. 이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기가 업무하는 공간에서 자기가 원하는 비전을 눈에 보이는 곳에 크게 적어놔라. 직접 보게 되면 결국엔 그게 꿈에 실현할 수 있도록 무의식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바라는 그런 비전을 이제 제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제가 새겨놓은 겁니다. 저는 현재 일조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로켓크로스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파란색 로켓 배지 있죠? 네네네. 똑같이 로켓 크로스는요, 주황색 배지에 달고 있는데, 동일하게 로켓 배송, 그 배송 시스템과 똑같이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동일하게 적용받는 이제 시스템이 바로 로켓 크로스 시스템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배지 있죠? 네. 로켓 배송. 로켓. 이게 바로 기존에 쿠팡에서 사입해서 고객이 직발송하는 이제 로켓 배송인 거고, 보시면 이제 주황색 이제 배지가 판매자 로켓이 돼 있죠? 네. 여기 바로 판매자가 창고에 이제 자신의 상품을 입고해서 쿠팡의 배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판매자 로켓 크로스 방식이 되겠습니다. 내 물건을 쿠팡에다 맡겨놓는 거네요? 맞습니다. 창고비는 당연히 지불해야 되고요. 물류비도 역시 판매자가 이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하시면 어떤 일부터 하십니까? 제가 사실 거의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요? 예, 이건 좀 제가 사실 6년 동안 이제 온라인 셀링 하면서 로켓 크로스 하면서 사실 거의 하는 일이 없게 되는데 이건 좀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 쿠팡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저는 사실 출근해서 하는 일은 뭐 보시는 것처럼 들어와서 매출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계정을 여러 개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계정이 지금 어제 제가 좀 조정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매출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어떤 반응이 왔는지를 이제 확인 정도만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또 전략을 수립할지 이제 그런 부분만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잘 나오고 있습니까? 매출은 당연히 잘 나오는 상품을 제가 소싱했기 때문에 네네네.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판매자와 좀 다르게 많은 품목을 하진 않아요. 특정 한 진짜 5개 안에 품목만 가지고도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 이상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제 바쁘게 뭐 물류 때문에 뭐 정신없이 뭐 여기저기 치이면서 하진 않고요. 시즌 때는 억대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물류도 한 달에 많아야 2번,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뭘 하느냐? 제가 온라인 셀링 관련된 여러 네트워킹 활동하면서 온라인 그 셀링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제 교육 활동, 그리고 저도 제가 제 일을 확장하기 위한 또 비즈니스 기회를 찾기 위해서 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매출이나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매출 공개는 좀 예민할 수 있는데 네네네. 오늘 오신 김에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제가 운영하는 계정 한 개는 이 정도 나와 네. 있고요. 또 다른 계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6개월 기준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6개월 기준으로 네. 하나는 2억 5천, 하나는 2억 1천, 이 정도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 매출은 아이템 단 4개로만 이게 그런 매출입니다. 물건 4개, 4종류만 팔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아이템을 여러 개에서 뭐 광고를 많이 돌려서 파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공을 들여서 상위 노출을 하면서 매출 순이익을 높이는 전략으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와 이제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만의 이제 특성화된 이제 판매 기법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걸 이제 통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저는 얼마든지 이제 사입 비용만 있다면은 이 이상 뭐 이 2배, 3배, 10배까지도 충분히 매출을 달성할 있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야. 네. 그러면 오늘 그 노하우를 좀 풀어주실 수 있습니까? 말씀드려야겠죠? 네. 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간지러운 부분들을 좀 끌어줘야 돼가지고. 예, 물론입니다. 대표님, 네. 제가 로켓크로스 보니까 네네. 전환율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던데. 맞습니다. 다른 분들 보니까 광고 돌려서 4%에서 6%, 뭐 이 정도 안 되면 맞습니다. 빼야 된다. 맞습니다. 그 정도 나오는 것들을 팔아라.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대표님은 전환율이나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저의 트레이드 마크일 수도 있는데 네네. 저는 전환율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평균 10%는 사실 좀 우습게 달성하고요. 네. 제가 최고는 36%, 6%까지. 36%예요, 전환율. 네. 3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사네요. 맞습니다. 이야. 네. 시즌 피크일 때는 그렇게 나오고 비시즌일 때도 평균 10에서 20% 사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제 어제였는데 네. 자, 어제 오늘 7.6. 이야, 17.4%, 네. 네. 14.34%, 14.29%, 33%. 전환율이 그렇게 잘 나오는데 네네.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판매자분께서 그 전환값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전환값은 높이는 전략은 되게 단순합니다. 고객분들의 구매 동선을 잘 추적해서 고객 구매 동선에 맞는 그 길을 내가 의도해서 잘 세팅하면 되는 겁니다. 야, 말은 쉬워 보이는데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제가 솔직히 제 아이템을 오픈하긴 그렇지만 네네. 제 아이템을 하나 공개하면서 네. 어떤 식으로 고객들에게 구매 동선을 끌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전 높이는지 제 비법을 정말 눈물 머금고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수능 시계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PD님 여기서 뭐 어떤 게 눈에 띄세요? 이거 그 이유는요? 다른 거랑 다르네요, 썸네일이. 네. 어떤 점이 좀 달라 보이시나요? 약간 손도 등장하고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림이 좀 달라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다른 건 그냥 다 폰 느낌인데. 네, 맞습니다. 네. 자, 제가 뭐라고 검색했죠? 수능시계. 그렇죠. 수능 시계 목적이 뭐죠? 합격. 합격을 기원합니다. 네, 그렇죠. 바로 그 포인트를 노리고 저는 이제 이거를 사겠다는 그 고객의 그 니즈를 충분히 반영한 썸네일부터 이제 상품 기획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겠다고 할 때부터 네. 이미 머릿속에 내가 이걸 차고 시험장에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어요. 네. 그 상상의 모습을 이런 눕기땅 컷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차고 있는 시험장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네.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 네. 그런 동기와 가장 잘 돼 있는 이미지와 가장 밀집도 높은 이미지가 당연히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1차적으로 여기서 클릭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눈치 빠르신 대표님이라면 이것만 가지고 상품이 네. 막 클릭률이 저조하다. 네. 맞다. 하고서 바로 수정하실 겁니다. 자, 저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썸네일 안에는 OMR까지 적고 있는 네. 그 수험장 분위기, 고시장 분위기와 네. 그리고 시계를 보고 있는 모습. 네. 시계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이게 크기도 가늠할 수 있게끔 내가 미리 차보지 않아도 이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스펙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분위기와 이 크기 그리고 이 눈금 크기가 어느 정도 보이는지를 먼저 고객한테 보여준 겁니다. 구매하는 학생 입장에서 보여주는 썸네일. 자, 그럼 밑에 합격을 기원에는 누굴 위한 걸까요? 야, 이거는 학생한테도 해당되고 부모님이 딱 네. 선물할 때 엄청 좋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부모님도 있고 친구, 이제 네. 지인, 이제 무언가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자, 근데 이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구매하는 사람들 학생도 있지만은 주변 지인들 있단 말이죠. 예.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발렌타인데이 있다 보면 페레로쉐가 있다고 볼게요. 예. 페레로쉐를 그냥 선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라도 리본 장식 있는 게 선물하는 게 좋을까요? 장식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장식 있는 게 2, 3천원 더 비쌉니다. 네. 그래도 두 개 있으면 어떤 거 선물하시죠? 장식 있는 거. 왜죠?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그쵸. 사서 리본도 딱 사야 되고 맞습니다. 포장도 해야 되고 저는 귀찮으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 귀찮음의 니즈 포인트를 줄여주기 위한 거를 이 상품에 기획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를 내가 티를 냈습니다. 네. 우리 제품은 이것까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 그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니즈 포인트를 우리는 이렇게 단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를 티를 낸 겁니다. 아. 이거를 모두 이 함축적으로 이 앞에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는 제가 사람의 구매 동선의 1단계 썸네일이고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중요한 건 상세 페이지입니다. 네. 자, 상세 페이지 우리는 항상 첫 단은요, 제2의 썸네일이라고 부릅니다. 제2의 썸네일은 뭐냐? 우리가 1차 썸네일에서 보여주지 못한 것을 두 번째 상세 페이지 상단에다가 녹여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팩트 한마디를 날려준다고 보는데, 네. 내가 제품이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정의 내려서 딱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제 헤드 카피로 넣어서 알려주는 거죠. 아. 내 제품은 이거야. 넌 예. 이거 필요했지.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을 큰 타이틀로 하나씩 야. 보여주고 이 제품의 목적성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굴럭. 굴러, 네이클로버, 각인. 야, 이거 대표님이 박은 네.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인쇄를 중국 네. 공장에다가 OEM을 해서 생산한 겁니다. 아, 그러면 다른 비슷한 제품들은 이런 게 없죠. 없네요. 저만의 상품인 겁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만약에 이게 이런 게 없는 제품 동일한 가격이라면 어떤 게 더 훨씬 가치 있을 거예요. 예, 바로 사죠. 그렇죠. 딴 데 동일한 가격인데 이왕이면 다 기왕사 다홍치마라고 네. 딴 거 보다가 제 거 보고 제 거 구매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핵심 내용을 두 갈씩 구성으로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고 편한 어조로 포인트 요소 그리고 헤드 카피 그 사진 요소 이제 서브 타이틀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예. 자, 여기가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자, 고객 구매 동선 마지막은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후기. 네. 후기입니다. 결국에는 고객들은 네가 말한 대로 고객들 똑같이 느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도 이제 맛집 찾아갈 때 그 후기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제품은 똑같은데 그럼 내가 이제 너 상세 페이지에 설명한 것들 그대로 고객들 똑같이 효능감을 느끼고 있느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는지 정말 제품의 기능성을 말한 대로 뭐 저소이면서 뭐 정말 뭐 각인이나 깔끔함이나 착용감이 좋은지 네. 확인하고 싶을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걸 확인하고 싶은 행위를 사회적 증거를 찾는 행위를 합니다. 그 사회적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처음에 뭘 해야 되느냐? 그런 증거를 미리 깔아야 됩니다. 미리 까는 거를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리뷰 작업을 하는데 네. 거기에 맞는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 포인트를 확인하고 싶은 거를 우리가 미리 다 깔아놓는 거죠. 네네네. 다 깔아놓으면은 어느 정도까지 해놓으면 나중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아. 이 모든 게 이 세 가지가 모두가 yes. 우리 yes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 썸네일에서 yes, 두 번째 상세 yes, 그리고 후기. 우리가 후기에서 yes 세 번째가 되기 때문에 바로 구매가 되는 겁니다. 아. 구매가 될 때 어디까지 이게 되느냐? 리뷰 다 봤을 때 이 나머지 보이는 다른 제품들 광고까지 내가 이겨냈을 때 바로 저한테 이 제품이 이제 구매 전환 일어나는 거고 바로 이 제품이 제가 전환율 36%까지 나는 제품인 겁니다. 제품들은 다 이런 식이고요. 아.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카테고리에서 1등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제품은 저한테 엄청난 효자 상품인데 실제로 제 수강생들한테는 제 제품을 한번 똑같이 팔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열려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저는 이거를 좀 호혜적으로 좀 많이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것도 오픈하죠. 제가 여기 그 예시로 제품 두 개로 지금 보여드릴 건데 네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정 속옷이라고 검색을 해보았는데 네. 보시면 여기 상위 노출된 제품 중에 네. 보시면 이제 굉장히 리뷰 수 많고 잘 팔리는 제품이 있어요. 네네. 여기서 좀 제품 하나를 여기 2,480 판매자 로켓이죠. 네. 요거를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아. 네. 솔직히 제가 좀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네. 뭐지?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인데 네. 그러니까 어디서 사진 퍼온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한마디로 가독성과 이런 디자인적 요소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상위 노출이 우연히 잘 된 판매자들이 있는 이 시장을 저는 퍼플 오션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사실 이 시장은 되게 레드 오션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좀 실력이 좀 부족한 판매자들이 상위 노출되는 거는 내가 네. 언제든지 이 시장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레드 오션이지만 블루 오션이 있는 그 둘이 섞여서 퍼플 오션. 아. 그래서 이 퍼플 오션을 우선적으로 찾아 들어가셔야 된다. 시장이 크고 리뷰 수가 많다고 내가 못 들어갈 시장이더라고. 네. 지레짐 잡고 겁먹지 마시라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우리도 아이템 스카우트라고 이제 데이터 키워드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유료를 써서 막 복잡하게 쓰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쓰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려요. 자, 이를테면 해커시를 쳐보게 되면은 이런 거 3만. 그리고 이제 매출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매출은 이제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5천만 원 이상 되면은 그래도 들어갈 적절한 이제 시장을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다시 요 3년치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예. 자, 이제는 좀 그래프가 약간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보이나요? 주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네. 매년 이렇게 큰 파도가 이렇게 치죠. 네. 그리고 밑에서 바닥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 게 보일 겁니다. 바닥에서 지지하고 일정 구간 튀어오르는. 네. 저는 이거를 제가 소싱할 때 초보다 이런 아이템을 소싱하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바로 제가 아이템을 소싱하는 주 핵심 품목 중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내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아이템의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네네. 네. 자,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은, 네. 자, 지금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예. 당연히 더워지니까 저 수요가 폭발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요. 결정 이제 6월달, 7월달 올라다가 이제 어때요? 이제 날 쌀쌀해지는 9월, 10월 되지 안 찼죠. 예. 근데 이상하게 또 아직 수요가 있네요. 네. 팔토시도 종류가 있는 겁니다. 여름에 자외선 차량도 있겠지만은 네. 작업용도 쓴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수요를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을 생각해보고 그걸 소싱해야 되는 겁니다. 사계절 용품으로 소싱해서 여름에는 여름 팔토시 팔려고 사람들이 이 판매자에 많은 광고를 할 거잖아요. 네네. 판매를 손 놓고 있을 때 네. 이때가 바로 기회의 빈틈이거든요. 광고 구자를 남은 이때 이 수요를 모두 받아서 내 상품 지수를 높여가지고 다음 해에 자리를 더 쉽게 잡아놓는 겁니다. 야, 이거 적감의 손해. 네, 이거. 맞습니다. 야, 제가 이 네. 전략으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1등 상품 만들어놨습니다. 정확하게 시크릿 모드로 보여드릴게요.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 자, 다이어리. 자, 시장. 지금 현재 이렇고요. 네.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 똑같이 있죠. 네. 자, 이거 시크릿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예. 자, 쿠팡 들어가고요. 자, 다이어리. 자, 1등. 아. 그리고 또 있습니다. 4등. 1등하고 네. 4등이 제 제품입니다. 아. 저는 이 자리를 3년째 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네. 여기 필터에 보시면은 네. 제 브랜드에도 제게 이제는 이쪽 네. 보시겠어요? 어디. 여기도 제 네네. 브랜드가 잡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초반에 여러 개 상품을 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 제품을 그 상위 노출을 해 보면은 그 경험치를 가지고 어느 곳에서도 잘 팔 수 있는 실력은 이제 당연히 탑재된 건 물론이고, 그때부터는 판매의 난이도랄까? 네. 그런 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초반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혼자 판매를 해야 돼요.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데, 판매는요, 네. 판매자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왜 그러느냐? 제가 네이버를 들어가 볼게요. 네. 오가니코 다이어리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블로그 들어가 볼게요. 네. 리뷰가 막 달려있네요. 네네. 네, 오가니코. 이거 그거 아닙니까? 쿠팡 파트너스로 돈 받으려고 하는 애들이 리뷰를 적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매 시즌마다 돈을 벌려면 이걸 수요 있는 거를 파악해서 이거 쿠팡 파트너에서 검색을 하겠죠? 아. 그러면은 상위 노출 떠 있는 아이템만 긁어서 글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매하면은 나중에 나는 내가 애써 체험단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얘가 트래픽이 막 외부 트래픽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활동하다 보면은 저도 자연적으로 네.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여러 상품을 동시에 하면은 광고 관리에서도 여러 개 관리하면은 효율 관리가 안 됩니다. 한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가지고 광고 관리단에서도 이제 효율 집중을 위해서도 몇몇 개 제품으로 집중해서 하고 거기서 효율을 이루고 상위 노출시키면은 그때부터는 되게 쉬운 게임이 되거든요. 아, 내가 집중해서 한 개 1등 만들어 놓으면 네. 알아서 사람들이 퍼가서 홍보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매출은 알아서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맞습니다. 저는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대표님, 네. 그러면 소싱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네. 게 좀 있나요? 소싱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딱 구분 없는데 처음에 하실 분들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총 4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아이디어 제품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봤을 땐 디자인 이쁘거나 뭐 네. 기발한 것들. 네.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내 눈에만 좋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것들. 네. 근데 그거에 비해 판매가가 낮은 것들. 예를 들어 이제 그 큰 쿠션 같은 거나 예. 장식장 큰 거.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취미용품 같은 것들. 그런 건 또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 많은 제품. 옷 같은 것들. 옷 같은 것도 사이즈별로, 색상별로 그 옵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런 거는 당연하지만 사입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비춥니다.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반면에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제 소싱 하셔도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 일상에서 많이들 쓰는 용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름이잖아요. 네네. 여름이니까 이제 이런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얼음 트레이. 리뷰 수가 골고루 있는 제품들은 시장 자체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내 새로운 제품 갖고 와도 그 시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판매할 수 있다. 뭐 물론 너무 똑같은 거도 차별성 없으면은 판매가 잘 안 될 수 있지만은 내가 여기보다 약간 좀 색다르게 네. 다른 포인트 한두 가지만 가져와서 네. 뭐 가격적 메리트라든가 어쨌든 연출이라든가 하면 제가 보여드린 그런 3단계 요소 있죠? 예. 그런 쪽으로 내가 연출을 잘 해주면은 그래 충분히 이제 구매가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시장에서 골고루 리뷰를 나눠 먹는 근데 나눠 먹는 리뷰가 좀 뭐랄까 상품이 다 제각각 이런 것들 소싱 비용이 좀 과중한 거는 좀 초반에는 좀 피하시고 초반에는 이제 소싱 비용이 단품당 뭐 1,000원에서 2,000원 그 사이 정도 하는 걸로 해서 판매가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그 네. 전후로 이제 가볍게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부담 없이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광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보통 쿠팡 광고는요, 네. 크게 이제 자동 광고와 수동 광고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내가 상품을 등록하고 자동 광고를 돌려서 광고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매출이 나오는 그 키워드라는 게 있거든요. 예. 쿠팡 광고 로봇이 AI가 돌면서 효율이 나오는 키워드가 안 나오는 것을 다 리포트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내가 이 데이터를 색출해서 빼야 될 키워드는 빼주고 이제 그거를 이제 더 예산을 집행할 것은 이제 더 집중해주는 이제 그런 거를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 관리해줄 키워드는 별도로 수동 키워드를 빼줘가지고 더 예산을 더 집중해줘가지고 매출을 더 견인해주는 이제 그런 거를 하게 되는데 키워드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넣을 건 넣고 이제 뺄 건 빼고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제외라고 돼 있죠. 예. 이건 제외. 이제 제 상품과 직접 관련 없는 키워드든 계속해서 데이터 보고서를 받고서 네. 이렇게 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광고비만 잡아먹고 실제로 이제 전환이 나오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좀 더 광고 예산을 아껴서 쓰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반면에 여기서 이제 전환이 잘 나오는 것도 있겠죠. 예, 예. 그거를 수동 키워드로 이제 따로 편성해서 거기서 예산을 더 편중해가지고 이중으로 해서 매출을 더 견인하는 그렇게 해서 매출을 견인하면은 그 판매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순위가 상승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수동을 또 별도로 집행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네.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다 별도로 구성해서 이렇게 다 빼놓는 겁니다. 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과가 잘 나오는 이제 키워드인 거죠. 야. 이런 식으로 개별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지만 광고비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야.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것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이 상품의 품질 지수가 좋아지기 때문에 네. 쿠팡에서는 이 상품은 좋은 제품이구나. 네. 그래서 우상향을 시켜주는 거죠. 어. 그러면은 내 상품 점점 성장하는 거고 이게 또 아직 메인 핵심 이벤트 있죠. 올해 네. 또 네. 2025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때 네. 또 폭발하겠죠. 대표님,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계속 사무실에만 있나요? 제가 또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나가서 제 루틴들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가보시죠. 대표님, 가시는 곳이 뭔가요? 여기는 네. 제가 좀 예전에 힘들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에게 마음의 이제 위안을 좀 많이 제공해준 그런 소중한 장소입니다. 와, 뭐 사람이 많네요, 여기. 여기 차가 뭐. 네, 이 동네 하플입니다. 그래요? 이쪽입니다. 가실까요? 네. 여기 뭐예요? 공원이에요? 여기가 평택에서 이제 평택 시민들 위해서 이제 평택시가 진짜 관리 잘하는 배다리 수변공원이라고. 네. 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찾는 곳입니다.
대표님, 네. 그러면 이 일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고려대 이제 블록체인 최고의 경영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나를 이제 맡아서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시대가 좀 어려지면서 이제 꼬꾸라지면서 중도 이제 위임을 하고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생계 문제 분시다 보니까는 대리운전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대리운전이요? 네. 그때 당시 제가 한 4년 정도 해가지고 한 2억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요. 믿지 못하겠지만 실제 사실이고요. 물론 거기서 수수료는 빼야 되지만은 네네. 제가 그만큼 열심히 했다. 일을 하루 빼고 365일 친구도 안 만나고 정말 미친 듯이 그만큼 절실했다는 거죠. 진짜 네. 미친 듯이 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킥보드 기사였는데 킥보드를 한 10대 갈아치웠어요. 네. 이야. 물론 당연히 사고도 많았었죠. 교통사고도 제가 한 4번 당했었고 네. 고객들과 CCBB 때문에 경찰도 한 2번 왔었고 네. 좀 정신적으로 멘탈도 되게 힘들었던 게 있었는데 네. 그래도 제가 대륜 시작하면서 네. 나는 이것만 할 게 아니다. 난 반드시 그때 당시 제가 2019년도 이제 12월 달에 이제 온라인 셀링 시작했는데 나는 이걸로 반드시 승부를 보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꿋꿋이 버텼거든요. 네네. 물론 제가 버텨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겠지만은 네. 어쨌든 지금 대리운전 졸업했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제 제 이야기 스토리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네요. 네. 네. 대표님, 네. 로켓크로스 말고 네. 좀 하고 계신 게 또 있나요? 네, 그쵸, 있죠. 아무래도 지금 온라인 유통을 하다 보니까 그거와 연관된 일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 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 공장 직거래 유통 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이제 마케팅,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 저한테 제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대신해서 조금 도움을 달라라는 그런 분들 의뢰를 받아서 이제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 이 3가지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그러면 네. 현재 이제 수입이나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되세요? 일단은 그 판매에다 직접적인 수익은요 월 1,000만 원 정도는 남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컨설팅이나 외부 수입은 이제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도 이걸 배워서 할 수 있나요? 만약에 내가 이 분야를 내가 처음 접하지만은 나는 끝까지 노력해서 끈기 있게 도전하겠다 네. 라는 분들은 반드시 매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 네. 이 영상을 사람들이 보면서 와 나도 배우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대표님 강의를 들으려면 뭐 네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쵸. 이제 다들 궁금하실 텐데, 그러면 제가 한번 기회 잡아서 무료 강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어려워 하실 텐데, 제가 그래도 무료 강의가 그냥 무료 강의 수준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한번 듣고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알려드린 꿀팁 말고도 또 더 그럼요. 네. 그 모든 지면에 제가 꽉꽉 눌러 다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기회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저한테 모든 질문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야, 그러면 일정 혹시나 정해지시면 네.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댓글이나 이런 데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멋진 인터뷰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